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의 아이오닉 9을 시승해보러 왔는데요. 과연 이 차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차량 컬러는 블랙 시승차를 배정을 받았는데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블랙 컬러를 추천을 드리고요. 테일램프가 굉장히 커다랗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거의 사람 키만한 수준의 램프가 돋보이는데 이게 야간 주행 시에는 더 강조되어 있더라고요. 호불호는 나뉘겠지만 아이덴티티는 분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부 인상은 상당히 말끔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런 모든 철판면과 헤드램프 디자인까지도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느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휠 디자인도 멀티스포크 휠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로서의 공력 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특수 디자인을 넣었다고 강조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사이드 뷰를 보고 있으면 공기의 흐름이 상당히 유려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 A필러 라인이 SUV 치고는 굉장히 눕혀져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네요. 차를 타고 과연 어떤 느낌을 주는지 직접 주행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입니다. 저는 지금 현대 아이오닉 9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차예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이오닉 5의 오너였기도 하고 현대가 만들고 있는 전기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현대의 플래그십 전기차가 과연 어떤 가치를 전해줄지가 상당히 기대됐었는데요. 직접 시승차를 받아서 지금 도로 위로 나와서 주행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도 별다른 스터디 없이 차를 온전히 느껴보는 데에만 집중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첫인상을 좀 전달 드려보고자 합니다. 때문에 별도의 시승기는 따로 준비해서 나중에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 차의 첫인상, 첫 주행 소감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한번 전달을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아이오닉 9 6인승 모델이고요. 성능형 모델이에요. 아이오닉은 4륜구동 듀얼 모터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로 또 스펙이 나뉩니다. 주행거리를 더 중시하는 항속형 모델과 그리고 이 주행 성능, 가속감을 더 중시하는 성능형 모델로 나뉘는데 H트랙 1, 2라는 옵션으로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은 출력이 더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차는 성능형이기 때문에 최고 출력 428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는 700Nm를 내고 있어요. 킬로그램 포스미터로 환산하면 약 70kg 포스미터를 낸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내연기관차로 따져봤을 때에는 거의 8기통 터보 엔진들이나 돼야 낼 수 있는 수준의 토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출력을 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차는 스포츠성을 중시한다기보다는 어디까지나 패밀리카로서의 역할에 더 충실하기 때문에 뭔가 달리는 재미를 준다거나 팍팍 튀어나가는 그런 서킷에서의 주행 성능에 더 집중하기보다는 일상 용도의 일반 도로 위에서의 주행 성능에 더 집중을 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만들어진 패밀리 SUV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도로 위로 나와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첫인상은 차가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제가 지금 영상 속에서 말을 하지 않으면 외부의 소음이 거의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이 MVH 성능을 높이는 데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전기차가 되면서 엔진의 소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오히려 풍절음이라던가 또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 현대가 아이오닉 9을 개발할 때에는 최대한 차체의 정숙성을 높이는 데에 집중했다고 해요. 당연히 이중 접합률이 들어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내장재에도 상당히 많은 방음 소재들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실제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에도 현대차 치고는 굉장히 정숙한 느낌이고요. 약간 제네시스급의 그 정도의 좀 만족스러운 정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게 일단은 그랜저일 것 같아요. 그랜저에 들어가는 캘리그래피 트림과 굉장히 유사한 이 색감과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몇몇 부분에서의 차이가 있어요. 스티어링 휠의 혼 커버가 일단은 가죽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시보드에서도 이 은빛을 내는 소재는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어요. 대신에 도어 트림이라던가
이 가죽 부분은 나름대로 나파 가죽을 혼용하는 등의 좀 질 좋은 느낌을 내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본격적인 럭셔리카의 느낌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본격적인 대형 럭셔리 SUV 전기차는 제네시스의 GV90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대 아이오닉 9은 어디까지나 대중 브랜드로서의 플래그십 역할을 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차체 정숙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일단은 운전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외부에 소음이 들어오지 않고요. 또 불필요한 진동도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사라졌고, 그 덕분에 사실 실내 소재가 막 엄청나게 고급스러운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고급진 럭셔리카를 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분명히 좀 만족감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편의 장비들은 너무나 다양하게 갖추고 있죠. 사실 현대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옵션 부분에서는 전혀 흠잡을 곳이 없습니다. 12.3인치의 디스플레이 2개를 이어붙여서 마치 하나의 느낌을 내는 깔끔한 베젤로 완성을 해놨고, 여기에 CC/NC 인포테인먼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도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또 열선 스티어링 휠과 통풍 시트 같은 기본적인 옵션들은 모두 다 갖추고 있어요. 또한 서라운드 뷰 기능도 언제나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주차에 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탑재되는데, 이게 일반 사이드미러에 비해서 공기 저항을 최대 4% 정도 더 줄였다고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운전 시야 측면에서 뭔가 시선이 2번 가거든요. 사이드미러 쪽으로 한번 갔다가 여기 아니지 하고는 다시 한번 이 아래쪽 디스플레이로 꽂히기 때문에 이게 시선이 2번 분산된다는 점에서 전 여전히 아쉬움이 있어요. 다만 운전을 처음부터 이 디지털 사이드미러로 배우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이거에 완전히 적응이 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좀 편하게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드네요. 시야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잘 세팅을 해놨고, 또 거리를 감을 익힐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 라인을 그려주는 센스 있는 모습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룸미러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패밀리 SUV답게 뒷좌석에 사람들이 많이 타거나 혹은 또 캠핑이나 여행을 떠날 때 짐을 많이 싣게 되면 룸미러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따져봤을 때에는 굉장히 큰 이점을 주는 디지털 센터미러의 적용도 반가운 요소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아이오닉 9은 현대가 최초로 블루링크 스토어라는 기능을 추가를 했어요. 이게 이제 차량의 추가 기능들을 간편하게 구독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스토어를 오픈을 한 건데요. 스토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로 일단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2, 그리고 라이팅 패턴 변경, 가상 기어 변속 기능, 디스플레이 테마 변경 등의 4가지 옵션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평생 구독권과 또 월 단위, 연 단위로 일정 요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상품을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오닉 9을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이걸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실제로 가상 기어 변속 같은 게 굉장히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시승을 하면서도 좀 재미있게 썼던 요소인데요. 이게 내연기관 엔진이 달린 차를 주행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실제로 세팅해서 차량 모드에 들어가서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VGS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되는데 지금 주행 중이라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잠시 차를 세우고 한번 기능을 활성화시켜 볼게요. 이렇게 지금 엔진 RPM이 디지털 클러스터에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치 내연기관 엔진이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요. 여기서 변속 단수를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최대 7단까지 세팅을 해놨는데 이게 변속을 할 때마다 회생제동을 이용해서 약간의 변속 충격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좀 어색하거나 내연기관차에 아직까지는 익숙하신 분들 혹은 또 재미 요소로서 그래 옛날에 엔진 달린 차 탈 때 느낌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흥미거리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도 2단으로 RPM이 3900 정도 기록하는 이런 가상의 어떤 사운드와 변속 충격을 이용해서 재미를 전달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쓸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이걸 계속 쓸지는 모르겠어요.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정말 잘 구현되어 있어서 스포츠 드라이빙이나 또 운전의 재미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한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고 한 번쯤은 경험해볼 만한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시내를 벗어나서 국도 주행도 해보고 고속도로 주행도 좀 해봤거든요.
일단 일관되게 느꼈던 부분은 차체의 정숙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터의 출력이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잘 튀어나간다라는 거였어요. 이게 차체가 지금 2.6톤이 넘어가거든요. 뭐 사양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675kg 정도 되는 차량인데 110kWh의 거대한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체 중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터의 출력이 428마력이나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가뿐하게 도로 위에서 달려나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마치 6기통 트윈터보 엔진 정도를 탑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때문에 가속감 면에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고 시내 주행이나 고속 주행이나 어떤 영역에서 운전을 하던 간에 일관되게 시원시원한 가뿐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스펜션의 세팅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자제어 시스템이나 또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한 이제 코일오버 방식의 일반 유압 서스펜션이 갖는 장점도 분명히 있죠. 내구성이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해서 따져봤을 때에는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된 차량과 비교한다면 승차감 면에서 분명히 아쉬움이 남거든요. 대신에 전자제어 기능이나 특별히 뭔가 승차감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게 도드라지는 건 없어요. 셀프 레벨라이저라는 기능이 들어있기는 하고 이를 통해서 승차감에도 일부 영향을 준다고 하고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뭔가 승차감 향상 또는 주행 성능 향상을 위해서 제공되는 기능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속주행 안정감이나 일반 도로 위에서 이렇게 저속으로 달리고 있을 때에 전반적으로 차체의 안정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또한 서스펜션의 세팅이 제가 느끼기에는 좀 단단한 편에 가깝거든요. 특히나 형제 차량인 기아 EV9이 조금 부드러운 세팅으로 승차감과 또 여러가지 요소를 동시에 잡기를 원했다면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차체 강성을 좀 더 높이고 승차감은 약간 단단할 수 있겠지만 장거리 주행을 한다거나 차를 오래 타고 있을 때 안정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더 집중을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때문에 처음 탔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좀 통통 튀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도 올려보고 국도 주행도 해보고 오랜 시간 차를 타다 보면 오히려 이 승차감에 더 적응이 돼서 이를 더 안정감 있게 느끼시는 시점이 올 거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독일차나 유럽차의 승차감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아이오닉 9 쪽이 좀 더 취향에 맞을 것 같고요. 일본이나 미국 또는 기존의 한국 차들의 승차감을 선호하셨던 분이라면 EV9 쪽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일상 도로 위에서 제가 뭐 격하게 차를 몰아붙일 수는 없지만 순간적인 가속력들을 잠깐씩 테스트해보면 진짜 빠릿하게 튀어나가는 모습들이 느껴집니다. 지금도 뭐 잠시 추월 가속을 확인해 볼게요. 페달을 깊게 밟아주면 좀 어떤 도로 상황에서건 일정한 트랙션을 확보하면서 도로를 꽉 움켜쥐고 네 바퀴가 모두 다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튀어나가요. 이 차의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패밀리카를 중시하는 그런 성격을 가진 아이오닉 9이 이런 출력까지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항속형 모델을 구입하시는 게 주행거리의 이점이나 또는 좀 더 안전운전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능형은 정말 내가 좀 직진성, 가속감 이런 걸 즐기는 걸 좋아해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세팅인 것 같아요. 이외에도 싱글모터 사양 2륜구동도 있거든요. 특별히 뭔가 눈 올 때 혹은 험로를 다니는 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의외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부족해도 순간적으로 토크가 즉각적으로 발현이 되기 때문에 가속감이나 이 시내 주행 시에 별다른 아쉬움은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싱글모터도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제가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역시나 항속형의 H트랙 듀얼 모터 사양이라는 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시승을 하다 보니까 차를 편안하게 몰기는 좀 어려워요. 이런저런 성능 테스트도 해야 되고 또 빠르게 달려나가는 모습도 직접 한번 느껴봐야 하기 때문에 악조건 속에서 차를 몰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약 56% 정도 남아있거든요. 근데 주행 가는 거리는 252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악조건 속에서 겨울철에 히터를 틀고 막 밟고 다니고 고속도로 주행을 하더라도 거의 400 후반에서 500km 정도는 충분히 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전기차를 주행거리로 인해서 뭔가 구입을 망설일 필요는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더라도 이 정도의 배터리 사이즈를 갖고 있는 차를 찾아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주행거리를 만들어주면서 이만한 크기를 갖고 있는 차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는 이제는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자동차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초급속 충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350kW급의 EP 충전기를 이용하면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에 약 24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우동 한 그릇 정도 먹을 시간이면 배터리를 또 충분한 수준으로 충전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다닐 수 있는 정도의 전기차 생활권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대 아이오닉 9을 시승을 해봤고요. 이 차를 타면서 드는 첫 인상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어쨌거나 저도 이 차를 좀 더 오래 타봐야 그 진가도 알고 어떤 점이 더 좋고 어떤 점은 좀 안 좋은지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시승차를 별도로 받게 되면 좀 더 여유 있게 타보면서 별도의 시승기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플레이였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정보도 함께 받아보세요.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